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시장으로 취임하신 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좀 상당히 그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 반대죠.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예. 우리가 160개 이상 정도가 민주당 몫이었고 60 한 서너 개 정도가 국민의힘이었는데 이제는 꼬꾸로 됐어요. 아. 예, 60 몇 개가 이제 우리 민주당 몫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상황이 완전 정반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9분이 네. 그 당선됐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보니까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예. 보니까 우리 이 시장님처럼 예. 시정에 대한 시민들 평가에서 예. 확고한 평가. 아. 그냥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잘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 70% 이상을 한 분들은 예. 성공하셨더라. 아. 연임에. 예. 그러니까 암만 바람이 불어도 네.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네. 이 유지하더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예, 느꼈습니까? 아니 뭐 그 잘 보셨는데요. 한편으로 봤을 때 일 열심히 해서 네. 평가가 좋았더라도 네. 너무 이 지방 정부, 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많이 휘둘리는 현상이 있다 생각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낙선했던 시장 중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일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추풍 앞에서는 다 낙선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이제 주관적인 현상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중앙 정치하고 지방 정치에 대해서는 또 선거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유권자의 시민들이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장님 2010년도부터 하셨잖아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 전후에 예. 금방 말씀하신 기초단체장 이 정당 공천 배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장은 예.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예. 이렇게 정당 공천을 하지 않고 예. 이 시민들 평가에서만 선택하도록. 예. 이게 아마 기초단체장 거의 80~90%가 국민 여론도 거의 그게 그렇죠. 합당에 갔는데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죠. 그렇죠. 아쉬운 문제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천을 하게 되므로써 더 정말 건강하고 유능한 이런 인재를 추천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당 책임제죠. 그렇죠. 책임제니까. 근데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정당 공천의 시스템이 참 올바르지 않다. 너무 편협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피해나 상처를 입은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담보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자꾸 이제 정치 논리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훌륭한 그 인재들이랄까 이런 인물들이 돼 있어 배제되거나 또 낙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난 4년의 평가 속에서 물론 다른 분들도 평가는 있었지만 흐름 속에서 그렇겠다 하지만 더 이 높은 평가, 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파고든 어떤 시정 때문에 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중에서 어떤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단히 많긴 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2010년 시장 4년 했고 2014년에 낙선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두 번 다시 정말 그런 과오나 실패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 민선 7기 시장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해왔고 해야 할 일 반드시 잘했다 생각합니다. 대표를 몇 가지 꼽게 되면은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 이미 패싱 당했던 것을 제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최종 확정했고요. 한백산 초목공원 제가 민선 5기 2013년에 화성시장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농담 삼아서 했죠 그때. 화성도 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광역 화장장을 화성시에 만들어보자라고 했더니 당시 화성시장이 형님 동생 하다 보니 형님 미쳤어요. 나 시장 한번 돼야 되는데 안양교도소를 주민제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제한방 공모해가지고 제안하면은 하는 것이고 제안 안 들어오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2013년 협약까지 다 했었는데 2014년 제가 낙선하고 보니까 다음 시장이 없애버렸어요. 안양시를 빠져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안양시는 화장장이 아니고 장례식장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민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맞으면서 이건 참 잘했었다. 그래서 내가 2018년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화장장 이걸 다시 복귀했지요. 예, 5개 시장들을 만나서 도와달라 부탁해서 그걸 다시 의회에 통과시켰고 안양시장에 추가로 이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작년 7월에 개장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안 만들었으면 정말 장래 대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가지고 단돈 16만 원에 화장을 할 수 있고 아주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요. 가까운 곳에. 이건 참 잘했구나. 또 뭐 청년 창업 펀드 921억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또 일자리 기회를 줬다는 점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 도시 저게 인정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응을 잘했죠. 방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백신 접종,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안양시의 모델이 전국으로 전부 다 펼쳐나갔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균형 발전, 동안과 많은 균형 발전에서 동반 성장, 또 중단후 지속 발전, 안양을 위해서 최대한 한번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영기 교수님 아시죠? 그렇죠. 잘 알죠. 제가 이제 거기 가서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그 민주당 단체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권 교체 바람은 그때는 아직 일나기 전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 단체장들이 시장군, 이 구청장, 군수들이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주민들을. 그래서 이 이전 자기에 있었던 사람보다도 현직을 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좀 했었어요. 국회의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시장 민선 7기 시장들이 너무나 힘들게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단체장 가면 한 번 더 기회를 또 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뭐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마음고생 많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볼 수 있고 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해야 할 사업 현장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현장도 못 나가지요. 또 여러 가지 뭐 의사소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막혔잖아요, 그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는 그거하다 보니까 안타까웠죠. 그래서 대가우 시장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펼치거나 이뤘던 시장님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이번 민선 8기 슬로건도 7기와 이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을 내거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변모시킬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선 7기에도 시민과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민선 8기도 똑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시민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가 되겠다. 세 번째 우리 모두의 갇힌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7기에서 8기까지 중단 없이 가져가려고 봅니다. 5대 비전을 만들었는데요.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민생 우선 경제중심 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삶의 풍요로운 문화 독책 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게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핵심 사업들이 많은데요. 또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라든지 또 안양 교도소 이전 또는 법무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오죽하면은 이 안양시청사를 이전해서라도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평촌이 되겠죠. 일기 신도시 재정비 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선택과 역량을 집중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하면은 이 정말 오래전에 이 좀 서울을 보완하는 어떤 도시로 발전을 해와서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약간 빛바랜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시장님은 이걸 새롭게 지금 이 변화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양이 이제 1973년에 시성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내년에 딱 50주년대예요. 7, 80년 대까지는 공장이 많았잖아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많이 넘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방에서 저 충청에서 영남에서 호남에서 강원에서 어떤 분들이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안양에서 거주하기 편했어요. 일자리가 많지요.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동력이 풍부했던 안양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만큼 경제적인 사이즈를 갖춘 도시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2단계는 평촌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었지요. 근데 안타까운 문제는 1990년대 수도권 규제법 문제 때문에 기업이나 공장들이 다 안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공기업계 10여 개 이상이 있었는데 안양을 다 떠났어요. 그 부지에는 거의 다 이제 오피스텔이나 베드타운만 됐죠. 그게. 그다음에 공장이 떠났던 자리에도 거의 이제 보니까 아파트 공동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고 주택수는 많아졌는데 그만큼 일자리나 경제 지표는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이걸 다시 아마 제2의 어떤 안양을 우리가 그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마침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큰 넓은 공간이라든지 또 뭐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빅데이터라든지 드론이나 자율자동차라든지 또 IoT 기반인 거, AR, VR, XR 등등이 거의 아마 이런 어떤 그 공간이라든지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양이 갖추고 있는 강점을 10분 활용해야 되겠다. 또 안양 관내에 있는 센서 기업 등 강소업이 많습니다. 이걸 잘 연동해 가지고 정말 연동해서 만들게 되면은 안양이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보면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불가능할 것이란 GTX C 노선의 인덕원 유치를 해내셨습니다. 아마 저희 인터뷰할 때만 해도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아마 유치를 해내셨는데 이래서 안양이 새롭게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로 그렇죠. 성장할 것이다.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이 미숙했냐. 이건 사실은 GTX 처음에 기본 타당성 또 할 때부터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놓쳤던 겁니다.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야인이었지요. 야인 됐을 때부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2018년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제가 이걸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걸 인도권전 유치 정찰을 하지 않고서는 후대의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15만 6천 명이 불과 얼마 사이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토부 또 국회 정부에 이거 제출을 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했던 것은 미리 타당하다는 용역을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가 아니고 충분히 인도권이 정차의 필요성,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필을 해서 제가 뭐 정부 또 각기 요로에 부탁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됐지요. 아마 이제 내년쯤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죠. 협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 기재부와 함께 이 사업 최종적으로 이제 MOE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차질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철도 교통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아이고 알고 계셨군요. 그렇지요. 우리 인천 대공원에서 안양까지의 인천 2호선 안양 연장이라든지 또 화성과 안양을 잇는 동탄 인도건선 그리고 시흥에서 안양 성남을 잇는 시흥 성남 경강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여의도 안양 안산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울 서부선이 있어요. 연신내에서 여의도로 해가지고 관악 신림동으로 해서 서울대 입구까지 온 것을 안양까지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사통팔달. 지금도 사통팔달 교통망이냐면은
동서남북 사통 발달이 안양에서 모든 길은 안양으로 통한다. 이것이 아마 등식이 성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안양의 현안 중에 하나인 균형 발전에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아, 그렇죠. 앞으로 이 철도 교통 사업은 미래 안양의 중요한 어떤 그 기반이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또 철도 네트워크 활성화 또 이런 극단을 통해서 안양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양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그 중남북권 안양을 통해서 과천, 의왕, 군포, 그다음에 안산, 시흥, 광명, 남쪽으로는 수원, 그다음에 용인, 화성, 평택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키워드 스마트라고 그러셨는데 이미 지난 11월 달에 작년에 인터뷰할 때도 안양의 토지통합센터는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하는 스마트 도시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좀 더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 거점 그 IoT 센터가 지금 잘 착공 올해 해가지고 내년 10월이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경기도의 IoT 거점 센터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세계의 어떤 그 스마트 뭐랄까요, 이 통합 센터로서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4월이었죠. 4월에도 중남미 4국이 우리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나라에서 또 도시에서 안양시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11월 30일쯤 되겠네요. 페루에서도 페루의 10서너 개의 시장들이 안양시를 방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미팅 계획 잡았습니다만은 이 세계적으로 소문 나가지고 모든 게 대한민국,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각 기관에서는 관심 있는 분은 안양시의 도시통합센터를 좀 방문한 걸로 이제 코스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걸 잘 활용해야 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드론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산불 감시 시스템도 가동하고 또 AI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도 저희가 AI로 지금 신호를 주고 있고, IoT 연계 시스템 구축, 그리고 경기 조금 전에 말한 IoT 거점 센터 설치 등의 추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세계의 어떤 도시 통합 센터의 그런 어떤 거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그 이루어졌는데, 금방 말씀하신 이런 스마트 도시, 드론이다 뭐다 IoT다 뭐 이랬으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측면에서 조명한 건 아직 없던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만약에 거기도 적용됐다면은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고 또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기본적인 것을 빠뜨렸을까 못 챙겨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통합센터가 모든 재난 상황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시 전체를. 네, 전체를. 하천이고 그다음에 산이고 도심지이고 또 밀집 지역이고 다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산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가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있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 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게 그 책임을 진다, 무한 그렇죠. 책임을 맞죠. 이야기하고 있지 맞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참사가 이미 예측됐었고, 그렇죠. 경찰이나 구청에서도 이미 10만 이상이 올 것이라 했고, 당일날 시민들에 의해서 신고도 이미 그 전부터 했는데도 그 당시에 국가는 없었다는 건데, 그렇죠. 아마 이거는 그 우리 전 공무원, 정무직이 됐든 아니든 분들한테 큰 아마 경종이 될 것 같은데요.
경종이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경우 경종도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는 발생 안 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상으로 법률상으로 준비를 해서 저는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벌 100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국정조사까지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만 이건 저는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국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 또 관계공무원의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158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정보직의 공무원 입장입니다만은 저는 무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안양 시민들한테 안양의 안전은 이상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며칠 전이죠. 19일 날은 유명 가수 콘서트가 있었고요. 또 20일 날도 또 젊은 층을 위한 유명 가수 콘서트가 있었어요. 했습니까? 했습니다. 겁이 나서. 예, 19일, 20일. 그래서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일정 중에 제가 걱정해서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체육관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고 공연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보고 공연 중간쯤 보다가 아 이상 없겠구나 다시 조치 취하고 그러고 이제 다른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만은 이렇듯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배려 속에서 안전도 담보될 수 있는 건데 관심과 배려가 없게 되면은요. 저는 관심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책임자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고 배려 거기에 입장했던 고객이든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배려가 준비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었다 그게.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뭐 그 전부터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양시에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다룰 수 없게끔 더 안전에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런 말씀 우리 시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